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한 주 지구촌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회담 종료 후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향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죠. 북한 입장도 신중해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렬 언급 없이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매년 3, 4월 실시해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즉 한미 연합훈련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딜 협상 이후에 북미 양국은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여전히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문뿐만이 아니죠. 한유총 폐원 불사 사태로 유치원 문도 열리지 않을까? 또는 닫힐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 1부에서는요. 한유총 입장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반응, 그리고 2부에서는 북미 협상 이후 상황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한유총 사태 개학 연기를 강요한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게 협조 요청으로 들리시나요? 네. 이게 한유총 측이 이 사립 유치원들에게 동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네네. 굉장히 강하네요. 예. 그렇죠. 거의 협박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교육부가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경기, 인천 어제 수도권 교육감들도 회동을 가졌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일단 오늘부터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학교 유치원 못 보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보육 네네. 서비스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한유총 측은 그대로 지금 계약 연기 강행을 좀 했습니다. 주장이 좀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 우리도 수용은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약 연기를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3법 하지 마라.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유재산이니까 이용료 내라. 제가 보기엔 결국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시설 이용료. 그러니까 설립자들의 이제 시설 이용료 확보. 그 차원에서 학부모 그리고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돈 더 내놓으라고 지금 이제 채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국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이 동참 유치원 숫자는 어제 기준으로 381곳. 근데 한유총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던데요? 한유총 측은 1,533곳. 예. 정부는 지난 2일 190곳. 각각 다릅니다. 네네.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는 오늘 최종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 명단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네. 도대체 어떤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보다는 장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이번에 명확하게 알길 원하고 있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잠시 뒤에요. 한유총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학부모 또 상황은 좀 어떤지 준비하고 좀 있겠습니다. 이게 서로 총질하지 않도록 좀 해주기 바란다는데 그 총탄에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키 리졸브 연습을 이제 일단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지휘소 연습을 오늘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거고요. 기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어 위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독수리 훈련도 워낙 이제 키 리졸브 연습하고 함께 이제 실시를 하는데 명칭 폐지를 하고 규모로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트윗을 했어요.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 네네. 그리고 돈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주로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한미연합훈련 또는 주한미군은 그냥 비용 문제로만 예.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 미국 측 입장에서 무슨 소리래? 우리는 빅딜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존 볼턴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요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예. 연달아 지금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하나는 한글, 네네. 하나로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는 거다. 근데 여기 좀 눈길을 끄는 게 생화학 무기가 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WMD 대량 살상 무기 네네. 전체를 다 이제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CBS하고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 번영 우리가 약속해 주마. 이게 이제 빅딜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배드딜보다는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실패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함께 언급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상황 개각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주 후반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에 대한 발표는 4일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중대사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의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로대사의 이석주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지금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언어를 잘 아시거나 또 현지 인적 네트워크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주요 4개국에는 좀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역시 그 부분은 좀 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대사 빼고는. 네네. 그다음 개각 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부처들. 예. 그리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도 좀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한 7곳 정도 중폭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과를 저희들도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뭐 입학 시즌이잖아요. 3월 4일 또 월요일입니다. 한유총 사태 관련해서 유치원 그 학부모들의 입장이 지금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밤사이에 혹시 변한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성화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예정대로 오늘 이제 유치원 폐원 뭐 이런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네.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재 지금 유치원들 중에서 개학 연기에 이제 결정한 유치원들은 오늘 이제 개학을 연기를 시작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른 이유 없이 그 대화 소통을 원한다. 예, 그리고 이제 대화 소통하지 않는 그 정부의 그 방향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유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 계약을 연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학부모님들께 한번 직접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러한 그 유치원 사태로 인해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살려드립니다. 그 계약 연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학교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가지고 계약한 뒤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이들이 수업 중에 아니면은 계약 그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그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에 침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 그 유치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낸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다행히 또 저희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그 원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나중에라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원화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가 시작돼서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십니다. 예. 현재 개학을 연기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교육부에서 집계해 놓은 숫자랑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교육부랑 그 교육부의 숫자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연결이 됐을 때 확인 유무를 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예. 교육부청에 전화가 오면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집계된 상황보다는 좀 변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변동 사항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아직 집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집계해 놓으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어저께까지는 1,500개 정도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간 지역도 있고 예. 또 이제 당학사분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해외에서 또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예, 약 한 1,50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네네. 판단하기로는 381곳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는 그 이상은 될 겁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유총이 구체적인 폐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저희도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윤혜 장관님이 교육부의 수장은 이제 그 산하교육기관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있고 또 서로 대화와 소통 문제점이 있을 때는 원래 대화와 소통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을 요구하는 것뿐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데, 절대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그럼 대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종업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치킨집 폐업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전히 같은 네네. 입장이신지요? 치킨집이라고 비유한 것은 사실은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치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했던 건데 네네. 사실 유치원 설립은 100% 사유 개인의 자산, 쉽게 말해 대출받고, 그다음에 가족이랑 친척들 돈 빌려가지고 짓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을 하고 운영비 90%를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이 되고요. 운영상 손실이 생기면 법인이 부담하고 개인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국공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지어지고 예.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개인이 파산하지 않죠. 네네. 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사립 유치원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설립도 100% 개인 자산이면서 저희가 각서를 써요. 손실이 생기면은 네네. 개인이 부담해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개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 시 손실이 생기면은 개인이 파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용 재산이 맞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유치원 설립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요. 네네. 예, 그리고 독립우선목도 개인량이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의 시행과 그 문제 생기면은 법적 처벌도 유치원에 아이가 뭐 다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그 원장이 아닌 또 설립자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재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학부모님들도 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개인 사적인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공적인 영역 안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학을 연기한다거나 폐원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좀 하신다면요. 네, 유치원은 아주 애매합니다. 이제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와 건물 및 시설이 이제 요구에 충당되면 바로 인가 사항이에요. 네네. 그리고 폐원도 그래야 되는 게 맞고, 예를 들면 운영상에 손실이 생겼을 때, 그 설립자 각서해가지고 설립자가 이걸 충당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저희 운영자는 그 손실을 보면서도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가 10명밖에 없어도, 계속 손실하면은 거의 1년에 뭐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월급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암해관리 원장이 있었어요. 예. 암해관리 원장님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어가 남편분이 더 이상 이걸 운영할 수가 없으니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청에 폐원을 요청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학부모 돈이 3분의 1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3분의 1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수치라는 거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탄핵할 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불가하다고 했어요. 동의서 못 써주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유치원을 계속 존속했으면 좋겠으니 임용 원장을 고용해라고 했는데 임용 원장을 고용할 정도로 유치원에 수익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장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유치원은 원장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적어도 강제 운영을 한다면은 손실이 생겼을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게 맞고 만약에 성충점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가서 암에 걸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운영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부당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뭐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성하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부모님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아이를 지금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희연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한유총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로서는 사실 유치원을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고 또 유치원에서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과 또 설립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정말 뭐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인터뷰나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이 설립자인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등원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네네. 계약을 연기한다고 문자를 받고 또 교육청에서 돌봄 교실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해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자가 유치원에서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안 좋아서 그런지 방과 후 그러니까 정기교육과정 말고 종일반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저희로서는 너무 더 황당한 게 목요일날 저희가 분명히 방과 후 과정은 그럼 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말 내내 저희 학부모들은 마음고생에 막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지냈고
뭐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돌봄교실을 지금 운영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을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주말 내내 이렇게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시니까 저희로서는 이건 저희는 또 다시 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예. 보내봐야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유치원을 다시 그럼 보내야 되나 또 돌봄 교실을 배정받은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 예. 아이가 또 거부를 해요. 왜 그렇죠? 낯선 유치원에 아무래도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고 아니니까, 낯선 유치원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혼자 가서 하루 종일 지낼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싫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어머님 케이스와는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네. 개인 사정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은 출장 중이시고 한 분도 일을 나가셔야 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또 정부에서 이야기한 그 돌봄교실을 신청은 했는데 시간상의 여건이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결국은 뭐 지인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을 사정해서 좀 돌봐달라고 해서 올라오시고 급하게 올라오시는 네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돌봄 교실이 몇 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머니? 공지 받기로는 9시부터 5시까지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4시인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 한유치원 측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유치원을 표현할 때는 학부모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한유총이 많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모이시면 어떤 의견들을 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특수한 경우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그런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학기나 1년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이 짜지고요.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희 유치원 원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학기 중에 아무 때나 그렇게 폐원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1년 그 계획된 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어디로 옮기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 거리로 내몰려서 오늘 이런 상황이 맞이한 것처럼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대안책으로 지금 내놓는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출근이라든가 퇴근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은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맡기기 참 어려운 입장 아닌가요? 네, 맞아요. 9시면 그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 회사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들은 거의 없죠.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요. 예. 네, 그리고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그 돌봄교실 자체가 그 시간이어서 거기에 맞추신 거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립에 추첨이 됐는데도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입장을 의견을 좀 표명하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치원 상대로 해서 하는 발언이 있잖아요. 혹시 내 아이가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래도 저희 선생님들을 믿으니까요.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를 잘 대해주시리라고 믿거든요. 네네. 네, 요즘에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말 동안에 정부가 발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그 네네. 부분에 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그 학부모들한테 밀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한유총의 불합리한 요구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밀리지 말고 지금처럼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보다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그 유치원 3법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저희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뭐 돈 얼마 줄 테니까 아이 낳아라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 마음 편하게 믿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끼리 어떠한 집회, 소송 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저희 리서스 유치원 학부모들끼리는 지금 이런 집단 휴업 사태가 한 번 처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꾸만 추구하고 저희 아이들을 협상의 카드로 삼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계속 연기될 경우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이시죠? 정희연 씨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빅딜 아닌 노딜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드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다양한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이분께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승자 패자를 굳이 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양국 모두 패자죠. 예. 북미 양국이 서로 유리하게 오판한 결과이고, 네네. 이제 그러나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확실히 파악한 게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8개월 만에 재회 결국은 틀어지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트럼프의 정치적 욕심, 김정은의 지나친 낙관이 합의 무산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트럼프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네네. 이러한 중요한 시설 합의에 대해서 파트를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네네. 북한도 배꼽은 없고 배만 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꼽이 배보다 큰 이번의 결과를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깨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배는 무엇이고 배꼽은 무엇입니까? 배는 영변 핵시설 아니겠습니까? 네네. 배꼽은 미국이 생각하는 제조하는 강선 등 제2, 제3, 제4, 제5의 프로톤 재처리 시설 등 원심 분리기 이런 것이 숨겨 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에 알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낙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막 작전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낙관적인 과정의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사실 평양에서부터 인민들의 환송을 대대적으로 받으면서 66시간 기차로 하노이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이틀간 베트남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한 걸 보면은 아주 낙관하고 출발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마술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안심시켜 놓고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만남 만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다음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했던 낙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동산 투기 군식 거래 이런 것으로 뒤통수를 맞고 네네. 결국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해제 범위 그리고 영변 핵시설 놓고 미국과 북한 양측의 인식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 간격을 네. 좁힐 수가 있을까요? 간극을 좁히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데 먼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고 또 이러한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중재자론, 촉진자론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를 푸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요? 저는 지금 가급적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특사도 파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구겨진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네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좀 충분히 듣고 돌아오셔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서 북미 양국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귀국 비행기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탁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북미 양국의 특사 파견 및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나 상당한 난관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의 시점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3월 달은 북한도 인민대회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인사 개편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들도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분석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은 그 사이 물밑 접촉을 하면서 4, 5월이면 평양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께서 4월, 5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먼저 평양 특사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런 일정을 지금 고려하고 계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물론 하면 좋지만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형국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이 같은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해서 뭔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를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할 단계도 아니고 네네. 또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있을 때 또 비행기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지만은 바로 워싱턴에 돌아가서 자기가 노렸던 고원 청문회 등의 정치적 상황을 헤드라인에서 밀어내고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미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관계 인사들을 집권해 나가서 성조기를 껴안으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이 사회주의의 악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상당한 공격적 언행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때 미국에서 가장 또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도 러시아, 중국, 한국이 경제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하는 불만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남북 경협을 먼저 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상황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여전히 쟁점 사안인데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런지요? 저는 지금까지 1, 2월 국회를 닫아버린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의미에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면서 만약 국민들에게 국회는 무조건 열겠다. 그래서 안보 문제나 민생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라고 만약 선언했다고 하면은 역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새로웠을 겁니다. 네네. 기대를 갖게 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겠다. 그런 과거 핵의식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이 이상 국회를 방기하면은 네네. 촛불이 국회로 날아온다 네네. 하는 것을 명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치고 3부에 뵙죠.